5페이지에 거기 보칙이 나오죠. 보칙 보시면은 이 보칙에서 시험 나오는 거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일반 국민을 타인이라 그래. 국가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이에요. 예. 타인, 토지, 출입 등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해요. 출입,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변경, 제거 변경, 그리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요 세 가지를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래요. 그래서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하거나 국민 소유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또는 국민 소유 토지 등을 갖다가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요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게 요 두 가지예요. 출입은 별로 피해가 안 크죠. 그냥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가는 거니까. 들어와서 토지 면적이라든가 각도만 딱 재고 나간다. 별 피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끼던 내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거나 그러면은 이건 피해가 크죠. 장애물 제거 변경. 내 땅에다가 세멘 모래 철근을 쌓거나 재료 적치장으로 쓰거나 내 땅이 지름길이라고 임시 통로로 쓰거나 피해가 크죠. 그래서 요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네들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지네들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타인 토지 출입 등은 이제 가끔 시험에 언급이 되는데요. 자, 타인 토지 출입을 하는 자가 누군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때는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세 가지. 출입 절차 6명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왜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자, 타인 토지에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야.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는 거야.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나의 허가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땅에 누가 측량 기계를 갖고 들어와요. 너 누군데 남의 땅에 들어오니?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았는데요.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 지문이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7일 전까지 알리는 겁니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네들이죠. 6명 시장 군수에다가 플러스 국토부 장관, 도지사를 말해요.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지네들은 지네들한테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지네들은. 예.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고 피해가 큰 거죠. 피해 클 때는 원칙이 뭐예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 받기가 곤란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이 없거나 나는 내 땅에 항상 없어. 현장이 없지.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비 맞고 서 있나 거기 자기 땅에 현장이 없지. 그렇죠? 예. 현장이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는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지네들 6명 시장 군수한테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네들은 통지, 지네들이 아닌 자는 지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사전 통지 보세요. 피해가 큰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요,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알려야 돼. 그러면 피해가 적은 출입은요, 출입은 7일 전까지, 7일 전. 피해가 큰 거는 3일 전. 뭔가 이상해. 피해가 클 때 더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맞는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피해가 큰 것을 먼저 알려주면은 심적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임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주사 맞을 때, 어깨 불주사 맞을 때, 학교 다닐 때요, 다음 주에 주사 놓는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 무서워서. 그래서 그날 아침 조회 시간에, 자, 지금부터 주사 맞는다 그러면은 고통의 시간이 좀 줄어들어. 혹시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것도 3일이었어요. 출입도 3일 전에 알려주는 거였는데 민원이 제기가 됐어. 너무 짧다 기간이. 그래서 민원 제기한 사람이 요것만 민원 제기했거든. 요것만 7일로 늘려준 거야. 그러면 이걸 제기했다, 이것도 같이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민원 제기한 것만 7일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간을 바꿔서 내면 틀려, 그렇죠? 예,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출입 제한도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죠.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깜깜한 밤을 말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이렇게 하죠.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밤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라고 틀리게 나왔어요. 밤에 들어가면 누가 놀래요? 점유자가 놀라지. 소유자가 놀라는 게 아니죠? 예. 토지 소유자라고 틀리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수인 의무, 참고 견딘다.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수인 의무. 증표 제시,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원래는 제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시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내보여, 뭘 보이라는 거야 이것이. 내보여야 한다. 예. 이 경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그런가 보다. 자, 이제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나와요. 자, 손실 보상 의무자,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네.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서 구국 공무원이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하다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구국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손실 보상 의무자가 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업 인부를 고용했는데 그 인부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다가 피해를 줬어요. 그 작업 인부가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 손실 보상의 절차는 원칙,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할 거, 손실을 보상할 자라 그랬죠. 손실을 입힌 자라 그러면 안 돼.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에요. 손실을 보상할 자예요. 손실을 입힌 자는 아까 누구예요? 구국 공무원이나 작업 인부지. 그래서 구국 공무원이나 작업 인부가 아니라 손실을 보상할 자야.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되고,
자, 재결 신청. 손실을 보상할 때나 손실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는요, 공치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공치법 규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참고로 재결 결과에 대해서는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예,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치법 규정이에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문인데요. 청문은 가끔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청문이요. 작년 예상 문제였거든요. 왜 청문이 작년에 예상 문제였냐 그러면 작년에 제가 강의한 녹화한 것을 틀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가 나와요. 청문은 홀수의 때 시험 나온다. 지금까지. 작년 3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였다고. 청문. 예. 청문은 청문회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청문회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증인을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청문회. 청문은 어떠한 자격을 박탈당하는 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청문이라 그래요. 나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청문이라 그러고요. 청문 사유 세 가지를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저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죠. 그래서 우리가 청문 사유가요. 예전에는 4번이 있었어요. 4번이 토지거래 허가 취소였어요. 토지거래 허가 취소였다고요. 이걸 삭제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앞에 자만 따서 외웠어요. 청문회 불려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사실을 실토한다. 개도 실토 이렇게 외웠다고요. 이제 이게 삭제됐죠. 그래서 개도 실실 웃는다. 청문회 불려 나오면 개도 실실 웃는다. 예. 개도 실 이렇게 외운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았어요. 예. 앞에 자만 외운 사람들. 왜?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사람은 비행정청을 말하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비행정청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어요. 비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앞에 자만 따서 개도실 외웠는데 첫 글자가 비자로 시작하네. 이게 틀렸구나.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왔다가 현혹시키는 거. 2번 나온 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첫 글자가 도자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줄 알고 이걸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죄다 틀리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2년 후에 다시 또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요 틀린 지금 똑같은 게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첫 자만 따서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월 달에 EBS에서 저한테 암기법 특강을 해달래. 암기법. 그래서 암기법 특강은요. 단 조건이 방송 불가한 내용은 안 된다. 이게 다 방송 불가한 건데. EBS는 너무나 제약이 많아. 쓰면 안 되는 단어 목록을 줘요. 아줌마 하면 안 돼. 중년 여성, 애들 안 돼. 어린이, 예. 얼굴 까만 동남아 근로자 금지, 인종차별적 발언.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예. 배 나온 아줌마 방송 불가.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학원은 그런 제약이 없어. 우리 학원은요. 시험만 붙이면 돼. 우리 학원의 목적이 뭐야? 시험만 합격이야. 예. 욕을 해도 괜찮대. 예. 시험만 합격. 때리면 괜찮을까요? 그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강남의 그 학원이나 있잖아요. 저기 여러분 경기도에 기숙학원 있죠. 경기도 기숙학원에요. 그래서 대학 입시 이제 재수생 학원인데 1년에 100점을 올려준대요. 그 대신에 각서를 써야 돼. 신체 포기 각서. 예. 뭐 이렇게 뭐 상해죄로 고소하지 않겠다 말도 신체 포기 각서 쓴 대신에 그 대신에 진짜 100점 올린다고 그래요. 100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CCTV로 하루 종일 CCTV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듣고 그날 요거 배운 거 몇 시간 후에 다시 시험을 봐. 공부 시험 봐야 돼. 예. 그리고 항상 그 특수부대 출신 그 숙련된 조교가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CCTV 보고 줄고 있다 바로 뛰어가. 예. 그렇게 해서 신체 포기 각서를 갖다 본인도 쓰고 부모도 써야 돼. 예. 그 대신에 일단 100점을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00점. 예. 여러분들 중에서 신체 포기 각서 쓰면은 다 붙을 수 있어. 예, 여러분들. 예. 다 합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다 되시는 분들이야. 단지 놀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 맞구만. 예. 그것만 극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보충해서 가끔 우리 언급되는 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본서를 잠 펴보세요. 기본서 펴보십시오. 기본서 국토계획법 맨 끝에 이제 그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자, 228페이지 있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잊을만 하면 지문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228페이지에 국토계획법 위반했을 때 가장 강한 처벌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두 개. 1번 56조 1항 2항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 허가 안 받고 하거나 그러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규정 위반.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짜리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4개를 딱 쓰고 하나를 3년짜리를 집어넣어서 다음 중 처벌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 해가지고 3년짜리 찾기를 낸다고. 그러면 2년짜리는 우리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오른쪽에 행정질서벌이라고 있죠.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벌금은 벌금이라도 전과 기록에 남아. 전과 1범. 야, 이거 흉악범인가 봤더니 벌금 몇십만 원인 거죠. 예. 근데 과태료는요. 물론 돈은 내는 거지만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이에요. 과태료는 아무리 내도요. 전과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서 가로 1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체크.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공동구에 관한 처벌이 2개가 있는데 나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거 이게 1,000만 원의 과태료 같은데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에 돈 안 냈을 때 허가 안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 이 2개 바꿔서 내는 거지.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옛날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요 형벌하고
형벌하고 과태료, 행정질서벌, 질서벌인데 형벌 중에는 벌금이 있고 행정질서벌 중에는 과태료가 있어요. 요 차이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이걸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겠네요. 차이가. 그래서 형벌은요, 공소시효가 적용돼요. 공소시효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 우리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에요. 15년간 숨어 다니거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거나 안다 그래도 잡히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15년 되고 다음 날 붙잡혔다. 공소권 없음, 훈방해야 돼. 예. 그다음 우리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어. 50만 원 안 내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5년간 숨어 살았는데 5년 되고 다음 날 내려왔더니 친구가 네가 부과받은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였어.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 또 가산금까지 내야 돼. 예. 예. 그래서 주변에 벌금 그랬는데 보면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인 경우가 많아요. 예, 과태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벌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요. 일사부재리,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 같은 잘못으로 2번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일사부재리예요. 그래서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어. 50만 냈거든요. 다음에 봤더니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부과 안 한 거야. 다시 50만 원 더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나? 안 돼. 한 번으로 처벌이 끝난 거예요. 근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하고 또 부과할 수도 있어요. 예. 벌금 부과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어. 적용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공소시효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나면은요, 1년에 한 분 정도가 절 찾아와요. 교수님, 제가요 9월 달쯤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신고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교수님을 잘 믿는데 공소시효 만료되는데 제가 시험 볼 때 지장 없을까요? 공소시효 만료되면 괜찮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공소시효 만료 기간하고 법에서 정한 게 틀려요. 항상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공범이 있었다. 공범이 있으면은요, 범죄 행위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공범의 확정 판결이 끝난 날, 공범의 재판이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이야. 예. 그래서 되게 공범들이 되게 붙잡혀요. 예. 둘이 강도를 했어. 2명이 하면 특수강도예요. 특수강도는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2명이 특수강도했다가 1명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1명은 6개월 있다가 재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공소시효는 6개월 있다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강도한 날부터 이제 7년이 지나는 줄 알고 있다가 7년 지났어. 이제 자기 계산으로는. 이 사람이 안산에 살았거든요. 안산에 운전면허장이 있어요. 마동에. 가서 운전면허 합격하고 사회로 복귀해야 되니까. 근데 안산에서는 운전면허 합격하면은 면허증을요, 안산 경찰서에서 발급해요. 안산 경찰서에 가가지고 운전면허증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수배 중이야. 아직 5개월 남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공부가 안 된 거지. 공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소시효 진행은 결과 발생일로부터 진행해요. 범죄 행위 시가 아니야. 그래서 1월 달에 우물에 독약을 탔고 이 우물을 2월 달에 마셨고 이 사람이 앓다가 3월 달에 죽었다. 3월 달부터 공소시효 진행이야. 행위 시간은 결과 발생일로부터예요. 이런 다양한 공소시효의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형 서점에 가서 형사소송법 책을 딱 펴. 맨 끝에가 공소시효 파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일독하신 다음에 사회 복귀 여부를 결정 혹시 이 중에 있으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당신 계산으로 하지 말고 그거 다 살펴보고 하라고. 잘못하면 너 끝난다 너. 그 나한테 꼭 와가지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1년에 한 명 정도가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예. 제가 믿을만한가 봐. 예.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기출 문제 1번이었어. 15회 시험 때도 1번으로 나왔었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국토배 끝냈고 이제 12문제 중에 제 생각에 여러분 11문제는 맞힐 것 같아. 한 문제. 그러면 12문제는 언제 도전하냐 그러면 7, 8월 때 문제 풀 때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구석진까지나 해서 나는 다 맞겠다는 사람 위해서 찝어줘. 그냥 이것까지 공부하면 12문제고 이 정도 공부하면 11문제 맞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 도시개발법인데요. 역시 도시개발법도 우리 요약집 중심으로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에 내일 아침 7시에 7시에 예, 문제풀이 핵심 문제. 예, 핵심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